손마디가 뻣뻣하기 시작하고 그 외에 손가락, 손목, 팔꿈치 등 다양한 관절이 움직이는데 불편하시죠? 관절에 염증이 있는 환자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증상들입니다. 오늘은 관절의 염증 반응을 조절하는 음식을 한약사인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료를 위해 그 전에 한 번 더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염증이라는 개념을 좀 이해하셔야 합니다. 우리 몸에 바이러스가 들어오거나 상처가 생기면 그 과정에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몸의 어떤 부위가 다치거나 그곳을 오랫동안 사용하다 보면 근육이나 인대에 염증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나쁘기만 한 게 아니라 우리 몸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무릎이나 손목 등의 인대가 손상되면 염증 반응이 생기면서 통증이 생깁니다. 통증이 생길 때 아프니까 이를 덜 아프게 하려고 소염 진통제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런 방법은 통증을 순간적으로 덜어주긴 하지만 그 부위를 더 많이 사용하게 되어 결국 증상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통증을 낮추기 위해 파스나 소염 진통제의 사용은 썩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염증 부위에 왜 통증이 생기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염증이 생긴 곳을 치료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바로 혈액입니다. 혈액이 염증에 있는 곳에서 영양을 공급하여 치료를 하게 되는데 혈액을 많이 공급하기 위해서 혈관이 확장되게 됩니다. 혈관이 확장될 때 우리 몸은 통증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대부분 염증이 있는 곳은 혈관이 확장되어 전체적으로 빨갛게 보입니다. 아픈 부위에 혈액을 보내야 한다는 개념에서 바로 통증이 생기는 것이죠. 혈관이 확장되어 생긴 통증은 몸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파스나 진통제로 통증을 먹게 할 수는 있지만 질환을 궁극적으로 치료하는 데는 다른 방법이 필요합니다. 자연적으로 몸에서 발생하는 이런 염증 반응을 잘 조절할 필요가 있는데요.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자가면역 질환은 생활하는 식습관이나 생활 습관에 따라 충분히 잘 조절될 수도 있고 더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들에게 추천하는 음식 7가지와 피해야 할 음식 9가지입니다. 류마티스 환자들에게 추천하는 첫 번째 음식은 커큐민입니다. 울금과 강황에 있는 성분인데요. 항암과 항염증 효능이 매우 강합니다. 잡곡밥에다가 강황가루를 살짝 넣어서 밥을 만들게 되면 노랗게 밥이 됩니다. 50대 이상 분들에게 이렇게 드시라고 하는데요. 강황이 암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잡곡밥에 같이 넣어서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두 번째는 우슬인데요. 우슬은 소우의 무릎술이란 한자를 사용했습니다. 소 무릎을 닮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인데요. 쥐를 대상으로 한 해외 연구에 따르면 우슬이 류마티스 관절염 증상을 완화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동의보감 본초 강목에 따르면 우슬은 다리가 약해지고 저린 증상, 무릎이 아파서 뻣뻣한 증상, 그리고 혈액을 잘 통하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따라서 우슬은 류마티스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 타박 등으로 인한 모든 염증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생강입니다. 한약국에서 여러 약재와 함께 처방할 때 약재 간의 조화를 위해 많이 사용하는데요. 하지만 생강 자체가 가지고 있는 영양소는 염증을 매우 강하게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네 번째는 식초인데요. 식초는 염증을 유발하는 자유라디칼이라는 물질을 파괴하기 때문에 식초를 마시면 통증과 관련된 질병을 줄일 수 있습니다.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설탕은 염증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식초를 고를 때 꼭 설탕이 들어가 있지 않은 식초를 선택하셔야만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뿐만 아니라 모든 베리 종류들 다 해당할 것 같아요. 체리, 복분자, 포도 모두 다 가능합니다. 이런 베리류들은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풍부해 항산화 효능이 뛰어나기 때문에 염증을 낮추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섯 번째는 파인애플인데요. 파인애플 안에는 브라멜라인이라는 효소가 풍부한데요. 이 효소는 단백질을 분해시킵니다. 그래서 고기류를 많이 먹고 체했을 때 파인애플 주스를 마시면 바로 소화가 되는데요. 그래서 파인애플을 먹으면 이 브라멜라인이라는 효소가 체내로 들어와 각종 염증 단백질을 녹여버려서 염증 반응을 억제할 수 있게 됩니다. 일곱 번째는 오메가3인데요. 오메가3를 섭취하고 싶다면 들깨나 호두 이런 데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면 연어나 고등어 이런 생선류에도 오메가3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생선류를 통해서 동물성 오메가3를 섭취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관절염에 좋은 7가지 음식에 대해 소개해드렸고요. 꼭 피해야 하는 음식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먼저 가공육은 류마티스 관절염에 좋지 않다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가공육은 맛이나 유통기한을 늘리기 위해 어떤 작업을 한 모든 유형의 고기입니다.
하지만 생선과 닭고기의 경우 염증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됐다고 하니 이를 통해 단백질 섭취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연어나 닭고기요. 두 번째는 설탕입니다. 요즘 마트나 편의점에서 파는 달달한 제품엔 모두 정제 설탕이 들어가 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이 정제 설탕은 염증 반응에 정말 좋지 않기 때문에 탄산음료, 시럽이 들어간 음료, 이런 종류의 고가당 제품은 무조건 피해 주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우유입니다. 우유로 만든 모든 제품들, 치즈, 버터 등 모두 여기에 해당되고요. 우유에 포함된 동물성 단백질이 염증 반응을 더 쉽게 일으킬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정제 탄수화물입니다. 정제 탄수화물이라고 하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쉽게 말하면 흰 쌀밥입니다. 흰 떡이나 빵 이런 종류의 음식들은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정제된 곡물보다는 여러 가지 통곡물이 섞여 있는 잡곡밥처럼 복합 탄수화물을 섭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계란입니다. 요즘 계란은 조그마한 닭장에서 사료를 먹여서 키우는 닭에서 나오는 거죠. 이렇게 사료를 먹인 동물에게서 나온 모든 것들은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에게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유, 밀가루, 계란 이런 것들은 완전히 못 먹게 하고요. 나중에 한 5, 6개월 정도 절제해서 잘 드셨다면 그때 자연 방목시켜 기른 계란 같은 거는 한번 시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계란에는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가 굉장히 풍부한데 그걸 포기하기엔 너무 아까우니까 제대로 생산된 계란은 나중에 한 번쯤 드셔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섯 번째는 식용유입니다. 특히 옥수수유는 오메가6가 많아서 염증을 악화시킵니다. 오메가3와 오메가6가 균형이 맞지 않으면 염증이 악화되는데 우리 몸에는 오메가3가 부족하기 때문에 보통은 오메가3 섭취에 신경을 쓰고 특정 이유가 없으면 오메가6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일곱 번째는 식품 첨가물입니다. MSG죠. 음식 만들 때 맛있게 하려고 넣는 조미료입니다. 이 조미료도 각종 염증들을 악화시키는 음식에 해당되기 때문에 집에서 조미료는 좀 조절해서 사용해 주셔야 하고요. 외부 식당에서는 조미료를 대부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밖에서 식사하시는 것을 좀 피해 주세요. 여덟 번째는 정제 소금입니다. 소금을 정제하는 과정에서 우리 몸에 필요한 미네랄이 모두 사라지기 때문에 몸에 좋지 않습니다. 미네랄이 풍부한 천일염이나 죽염, 핑크솔트 이런 걸로 대체해서 드세요. 아홉 번째는 맥주입니다. 맥주는 보리나 밀로 만들어지는데요. 이 보리나 밀에는 글루텐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 성분이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자가면역 질환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염증을 더 유발할 수 있습니다. 류마티스라는 질환 아직 명확하게 원인이 밝혀진 바 없으나 특정 체질에 따라 더 많이 발현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희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류마티스 질환자의 약 50% 이상이 소음인이라고 밝혀졌는데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0%가 소음인인 걸 감안하면 소음인이 두세 배 정도 류마티스 질환에 더 위험하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소음인은 식욕부진과 약한 심장박동으로 맥박이 느린 경우가 많은데 찬 곳에 많이 있거나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관절을 쓰면 류마티스 관절염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마른 체형에 목소리도 작고 소화력이 떨어지는 분들은 소음인으로 생각되는데요. 소음인이라 생각되시는 분들은 연어나 닭고기, 고등어, 마늘, 생강, 찹쌀, 인삼, 계피 이런 것들을 자주 드셔주세요. 차가운 소화기를 따뜻하게 해주어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평소 충분한 휴식과 운동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증상이 심할 때는 휴식을, 그렇지 않을 때는 가벼운 운동을 권장합니다. 운동은 근육을 강화하는 데도 도움되고 관절 유연성을 유지하는 데도 중요합니다.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운동해 주세요. 우리 몸의 염증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에도 건강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